안녕하세요. 현송 기자입니다. 2011년 한국 입국 시부터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한 김연희 씨는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출국 금지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요. 오늘은 민변 장용욱 변호사님을 연결해서 김연희 씨 압수수색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용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연희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가요? 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은 제공하지 않은 채로 구두로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네, 그 모 탈북자가 중국에 있는 북의 보이성 요원과 통화하는 자리에 네, 김연희 선생님도 함께 있으면서 김연희 선생님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핸드폰을 빌려줬다. 네,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 모 탈북자가 북 보이성 요원과 재탈북 논의를 했다. 그래서 그 모 탈북자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김연희 씨가 뭐 이렇게 빌려준 휴대전화로 북 보이성 요원과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연희 씨를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네, 김연희 씨의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을 압수수색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사본을 제공하기로 된 형사소송법 규정은 네. 참고인인 김연희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두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압수수색 영장 내용 사본은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난 건가요? 몇 년 전인가요? 작년 1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 작년이 얼마 되지 않았네요. 경찰의 설명에 의하면. 네, 그리고 김연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네, 함정에 빠진 것 같고 네, 그 모 탈북자가 남편의 어떤 문제로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는 맞지만은 네, 전혀 그런 일이 없답니다. 그 휴대폰을 뭐 빌려준다든가 그 자리에서 어떤 뭐 누구랑 통화하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지금 허위 진술이고 깊숙한 어떤 공장 냄새가 나고 그 탈북자의 허위 진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압수수색 영장으로 핸드폰과 노트북을 압수수색 당했는데요. 그 최근에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질문 부분이 좀 부정확한데요. 네네.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하면 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설명은 구두로 저에게도 했고 김연희 씨에게도 했지만 네. 제시라는 것이 사실은 이걸 현장에서 당황하는 상황에서 본다고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사본을 네.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김연희 씨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탈북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현장에 김연희 선생님이 계셨다라는 것은 네. 적어도 피내사자, 피혐의자, 뭐 피의자로 보일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변호인이나 김연희 선생님한테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렇게 기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문제이고 방어권을 위해서 당연히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그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보안경찰, 안보경찰에게 강력히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압수수색이 시작됐을 때는 그 현장에 변호인들이 도착을 해서 같이 진행이 된 상태였던가요? 그 부분은 지금 네, 김연희 선생님께서 네, 변호인의 조력 부분은 네, 뭐 제가 지금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당시에 핸드폰 사용 가능했을 때 제게 연락 여부는 저도 지금 확인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네네. 제가 양심수원의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화를 드렸을 때는 압수당한 이후였고요. 네네. 지금 어쨌든 김연희 선생님께서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뭐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을 빨리 은평경찰서에 가서 이동해서 네. 빨리 포렌식 절차를 거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는데 거기에 이름, 뭐 변호인 조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사인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미리 변호인과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핸드폰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조력을 받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제대로 미처 대응을 뭐 김연희 선생님도 아마 정신이 없었겠죠. 제대로 예.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고 저도 뭐 당시에 전화들을 제때제때 못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이번 별건에서 변호인으로 당연히 선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다른 연락되는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렇게 좀 변호인 조력 없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경찰서로 이동하고 그러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한 몇 시간 정도 받으셨나요? 조사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아, 그냥 출석만 한 거죠? 네. 출석한 적도 없습니다. 경찰서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셨고요. 네.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네. 경찰서에 포렌식 기구들이 있고 포렌식 절차가 경찰서에서 하는 게 편의가 있으니 빨리 포렌식 절차를 마감하고 끝내면 빨리 핸드폰 돌려주겠다 아마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해서 그 네. 포렌식과 컴퓨터를 경찰서로 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경찰서로 이동하셨습니다. 조사받은 적은 없고 네네. 압수수색 현장에 계속 따라다니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경찰들이 편의를 위한 것에 네. 쉽게 알지 못한 채로 판단하지 마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바로 제 조언을 받은 후로부터는 그 압수수색 현장에서 나와서 귀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포되신 줄로 알았어요. 네네. 대개 없고 경찰서로 이동했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를 하신 거지 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연희 씨가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판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공판기일이 잡혔었다가 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공판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한 이후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 계류된 상태에서 공판기일이 전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뭐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네네. 변호사님, 그리고 유엔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를 했는데 이 법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늘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유엔이라든가 미 국무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 인권 규약이라든가 그와 관련되어서 과도하게 네.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권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그런 부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어쨌든 분단 냉전 체제의 산물이고 분단 냉전 체제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집단적인 민중의 문제이고 한국 민중은 국가보안법이 놓인 분단 냉전 체제에서 네. 스스로 충분하게 저항하고 자유를 쟁취할 정도의 아직 역량이 안 된 상태로 저항력이 저는 거세단 아주 처참한 비참한 노예적 상태에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우리가 분단 체제에 저항력 거세당한 걸 자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쉽게 유엔에서 공고했기 때문에 쉽게 한국 사회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문제로 보는 것은 아주 착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단 냉전 체제의 해체는 외국 군대가 주도하는 그 문제와 동전의 양면의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 민중들이 네. 단결해서 싸워서 해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투쟁의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연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사회가 더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